혼잣말을 한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말을 듣는 것에 큰 효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읽거나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뇌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습관은 겸손한 태도와 감정 대처 능력, 여러 관점과 선택지를 판단하는 능력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혼잣말이나 해야 할 일을 크게 소리내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는 여러분의 감정 지능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손으로 일기를 쓴다.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건 쑥스럽지만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쓰는 건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일기를 쓰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지능을 높여줄 수 있는 힐링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종이에 적으면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손으로 글을 쓰면 새로운 정보를 더 빨리 익히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 키보드 입력보다 손으로 글을 쓰면 두뇌 영역이 더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음악을 좋아한다. 노래나 악기 연주법을 배우면 뇌의 기능도 향상되고 IQ는 7점 정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악기 연주를 듣는 것도 감정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복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켜준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클래식 음악은 생각을 명확히 만들어주고 공부나 일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중하게 불만을 표현한다. 뭔가 옳지 않은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공손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편이시군요. 이런 대화는 직장이든 공공장소든 지인 사이든 집에서든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참여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책임감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별명이 자기통제라고요? 별명치고는 좀 딱딱하네요. 과식하기 전에 식탁을 쉽게 떠날 수 있으시다고요? 유혹에 저항하고 인내하는 것은 지능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10대라면 말이죠. 평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더 큰 자제력을 발휘합니다.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실 자제력은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필수적인 요소예요. 손톱을 물어뜯는다. 손톱 물어뜯기는 불안을 나타내지만 완벽주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피부를 뜯는 것처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습관은 내적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극단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지능과 연결되어 있죠. 반대로 아주 똑똑하지 않아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톱을 물어뜯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소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즐긴다. 삶을 즐기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항상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면 이건 여러분의 감정 지능이 높다는 표시입니다. 오히려 가끔은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친목 모임에 가지 않으며 나중에 소외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죠. 또한 가까운 친구는 아주 적으며 개인적인 선을 매우 명확하게 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자신의 사생활처럼 존중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채 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아는 척하죠. 더닝크루거 심리효과는 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껌을 씹는다. 껌 씹기는 시험에서의 좋은 점수나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껌을 씹으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작업에 더 오랫동안 집중하고 시각적 기억을 다룰 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매일 껌을 씹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만약 껌에 설탕이 들어있다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대신 무설탕 껌을 씹는다면 구강 건강에 유익한 침이 만들어지는데 자극이 될 겁니다. 춤을 잘 춘다.
이 특성은 운동 감각 지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으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신체 운동 기능이 더 발달되었고 근육을 고도로 협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춤은 뇌기능 및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 증가 등 여러 효능이 있으며 특히 장기 기억과 공간 인식 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발달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댄스 스튜디오에 갈 때는 여러분의 취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가 바르다. 자세가 곧다면 중앙 및 자율신경 시스템이 제대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만들어지죠. 내적인 힘이 느껴지고 자신의 몸이 편안해지게 될 거예요. 자세가 곧다면 딱딱한 바닥이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을 거고요. 또한 똑바로 서서 오랜 시간을 버틸 수도 있죠. 고든 자세는 보통 타고난 조건일 수도 있고 정기적인 요가 연습, 무술, 마사지 또는 필라테스의 결과입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생생한 꿈을 꾼다. 잠을 자신의 의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 자연적 피로를 무시하지 않으시는군요. 잠을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자면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잠을 자면 높은 IQ를 유지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더 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현명한 결정이죠. 생생한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과정은 두뇌가 학습 능력, 시각화, 기억력,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미리 연습하고 두려움에 대처하고 심지어는 창의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 작가, 음악가들이 잠에 빠져 있었을 때 걸작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멘델레예프는 꿈에서 완전히 시각화된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보았고 스테파니 마이어는 젊은 여자와 뱀파이어 사이의 생생한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보고 베스트셀러인 트와일라잇을 썼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가장 유명한 비틀즈의 노래 중 하나인 Let It Be를 꿈에서 들은 후에 쓴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 가까이에 공책과 펜을 침대에 둬보세요. 아마 오늘 밤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친구가 적당히 많다. 똑똑한 사람들은 더 독립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함께 사냥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무리에 속해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낮죠. 특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친구의 수도 적고 발이 좁은 거예요. 대신 관계의 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연애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서는 바람직하고 완벽한 파트너의 IQ는 12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기술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의 사교성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데이트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사람들은 감정지능이 인지적인 지능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지능은 관계를 공감과 수용으로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IQ가 높은데 연애 생활이 무미건조하다면 여러분의 뛰어난 관찰 기술을 사용해 타인의 감정을 탐구해보세요. 물론 관심 있으시다면요. 읽어보지 못한 책과 미확인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시시한 질문을 한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능적이라는 건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 문화, 동물, 역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언제, 어디에서, 누가, 왜, 어떻게, 만약에와 같은 시시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던지는 편이라면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동료보다 더 똑똑한 편이실 거예요. 반쪽짜리 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상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람인 거죠.